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사고를 쳐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 나이가 25살이었으니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 나이였지만 군대를 다녀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벌면 쓰고 벌면 쓰는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가 있어 이놈아. 지금 네 주제에 임신이 가당키나 해?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미안하면 다야 이놈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쩔 거야?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기로 약속했어. 네가 책임을 어떻게 져?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책임을 진다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네. 아유 세상에. 책임지고 싶어. 우리 결혼할 거야. 결혼을 무슨 돈으로 하게? 알아서 할 거라니까. 알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가 말했지. 임신은 안 된다고. 여자친구 생겼을 때부터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니, 나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분명 피임 제대로 했어. 근데도 생겨버리는 걸 어떡해.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가 아닐까?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다. 정말 너는 나이를 먹어도 어쩜 그렇게 철이 없니? 애 키우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제가 막 다그치니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더 늦기 전에 애 떼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무리 태아라고 해도 뱃속에 이미 생명이 있다는데 차마 그 말까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둘이 책임을 진다는데 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아들의 여자친구를 대강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지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좀 뭐랄까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이는 게 저랑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몇 번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할 사이까지는 아니니 벌써부터 시애미 노릇하기 싫어 일부러 대면대면하게 군 것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정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싹싹하게 굴거나 우더른에게 공경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밥만 먹는 게 전부였죠. 아직 아들이 25살밖에 안 되었으니 짧게 만나고 헤어지겠거니 싶었는데 임신이라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에요. 아들보다 4살 어린 여자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연애를 하며 임신을 한 이후로는 공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의고 먼 친척 밑에서 자라났기에 가족도 없는 상태였죠.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지들끼리 월세를 구한다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허름한 단칸방 하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한 번 갔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단칸방에 들어선 순간 여기가 정녕 사람이 살 곳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죠.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벽에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바닥에는 습기를 잔뜩 먹은 울퉁불퉁한 장판 위에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차마 이곳에 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줌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정말 제가 다 암울하고 참담하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곳에서 아들 내외를 살게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홀몸도 아니고 이제 출산하고 아이 태어나면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서 둘이 새살림 차리는 건 말이 안 되었죠. 결국 고민 끝에 아들에게 어렵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게? 잔말 말고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살아. 엄마 괜찮아. 우리 여기서 조촐하게 시작할 거야.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러다 니들 건강 나빠진다. 게다가 이제 애까지 출산하면 이런 곳에서 육아를 어떻게 할 건데? 너 아토피라고 들어봤지? 신생아 때 관리 잘 안 해주면 평생 알레르기로 고생해. 저 벽에 있는 곰팡이 좀 봐라. 저게 잘 때 다 호흡기로 들어가서 기관지 안 좋다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짐 싸.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거지 같은 방구석을 보니 제가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둘도 그런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는지 결국 제 뜻대로 저희 집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으로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는 군말 없이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저 역시도 괜한 시집살이 시키지 않고 며느리 출산 준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조금 있던 걸 제외하고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둘의 임신 소식에 하늘이 노래졌는데 빵긋빵긋 웃는 손주의 얼굴을 보면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의아할 정도로 손주가 너무 예뻤어요. 며느리는 공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보았고 그 대신 저와 아들은 밖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생기니 철이 들었는지 아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일찍 퇴근한 저와 며느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안 맞아도 어쩜 일이 안 맞을 수 있는지 며느리는 저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달랐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한 성격 했기 때문에 툭하면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혜진아, 애기 기저귀 갈아줘야지. 울잖아. 이따가요. 지금 해. 나는 설거지하고 있잖아. 똥냄새가 너무 심해요. 네 애인데 똥냄새가 문제야? 구역질이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럼 이리 줘. 내가 할게. 넌 설거지해라. 네. 아니, 어떻게 된 엄마가 애 기저귀를 못 갈아줘? 남들이 보면 비웃겠어. 제가 비위가 약해서요. 엄마잖아. 엄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비위가 중요해? 아, 네. 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말해서 기분 상했니? 솔직히 저도 육아가 처음이니까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지. 너무 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관여?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뭐래. 똥기저귀도 못 갈아주는구만. 이거 오래 놔두면 엉덩이에 피부병 생겨. 애 몸에 좋지 않은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좀 가르라는 건데 왜 그렇게 안 입곱게 받아들이니?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자꾸 강요하시니까 저도 하기 싫어졌어요. 정 나랑 살기 띠꺼우면 너희끼리 돈 모아서 얼른 나가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 나도 그게 편하니까. 내가 일하면서 네 애까지 돌봐야겠니? 안 그래도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돈 모으면 곧 나갈 거예요. 그래, 얼른 알아보고 둘이 살아라. 나도 니들이랑 같이 사느라 아주 지긋지긋해. 아들과 며느리는 열심히 모아서 전세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둘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가 있어도 그 좁은 집에 넷이서 사는 건 너무나도 답답했거든요. 게다가 며느리는 은근슬쩍 기저귀 가는 거나 분유, 목욕 등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제게 전가시켜서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네요.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제가 집에서도 손주를 돌보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딸려서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집에 얹혀 사는 날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방음도 잘 되는 편이 아니라 가끔 방에서 둘이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죠. 어쩌다가 한 번 싸우면 말을 안 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크게 말다툼을 하니까 그거 듣는 것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또 방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참다 못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너희 또 싸우니? 아니에요, 어머님. 대체 왜 싸우는 거야? 어제도 싸우더니 오늘은 또 무슨 이유인 건데?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아니요. 오빠가 자꾸 저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너 혜진이한테 잔소리 했어? 아니야, 엄마. 내가 무슨 잔소리야. 너희 둘이 싸울 때마다 나는 억장이 무너져.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희 부부잖아, 부부. 부부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허구한 날 맨날 싸우면 애가 뭘 보고 배우니? 젊었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 실망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손자는 멀뚱멀뚱 둘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육아를 못하던지 밖에 나가면 손자를 주워온 애인 줄 알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우리 손주 보고 더럽다고 하더라. 그렇게 육아가 힘드니? 네, 좀 힘들어요. 키우려고 낳은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차라리 공장 일이 더 쉽겠어요. 육아가 그럼 쉬운 일인 줄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나서 내가 돌볼 테니 너는 살림을 해. 살림이요? 밥은 차릴 줄 알지? 아, 네. 저녁밥을 네가 차려라. 요리 못하는데. 육아도 못하는데. 그럼 요리라도 해야지. 네, 알겠어요. 저녁밥을 차리라고 하니 입이 툭 나와가지고 삐져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나중에 애밥은 차려 먹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좀 차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녁에 식빵 한 쪼가리를 떡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리에게 차려주는 식사잖아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미 본능이 꿈틀꿈틀 튀어나오더라고요. 식빵 한 쪼가리로 어떻게 배가 차니? 지금이 아침도 아니고. 한 조각 더 해드려요? 그게 아니고 반찬 할 줄 몰라? 몰라요. 모르면 다야? 나중에 어떻게 키우려고? 사 먹이면 되잖아요. 사 먹여? 너 평생 네 자식 먹을 거 사 먹일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됐고. 너 내일부터 반찬 하나에 밥 해놔라. 계란 후라이를 하든 김을 굽든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밥 차려라. 그랬더니 또 뾰루퉁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또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억지로 밥을 차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시집살이 시킨다 어쩐다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는 밥에 국을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볶음 요리도 해주더라고요. 물론 맛은 그리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반찬은 어떻게 한 거야? 인터넷 보고 따라해봤어요. 고생했네. 내가 식빵 가지고 구박한 건 미안했다. 거봐, 너도 이렇게 하니까 늘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도 하잖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라. 이해해주니 고맙네. 가뜩이나 우리 아들도 봐주시는데 제가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저녁은 제가 꼭 차릴게요. 며느리가 철이 들었나 갑자기 착해졌네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밥을 먹던 중 제 그릇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민망해할까봐 싶어 얼른 제가 치워줬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 날에도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요리할 땐 머리 묶고 하는 게 어떠니? 네? 왜요? 머리카락이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고 앞으로 요리할 때 신경 좀 써라.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과는 달리 그 다음 날에도 제 국그릇에 머리카락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혜진아, 또 머리카락이 있는데 내 말 안 들었니? 머리 묶고 하라고 했잖아. 밥 먹다가 네 머리카락 발견하면 얼마나 비이상하는지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요리는 청결이 우선이야. 네네, 알겠습니다. 조심 좀 해라. 어떻게 된 애가 청결 하나를 못 지키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발끈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머리카락 들어갈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언성을 높여? 아니, 자주 들어가는 것 같길래. 엄마 진짜 시집살이 엄청 시키네. 내가? 어제 혜진이가 뜨거운 국에 손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머리카락 그거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엄청 뭐라 그러네.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구만. 맞아요. 꼭 먹을 때 제 그릇에만 머리카락이 발견되곤 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그릇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보통 국 끓일 때 우연히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게 아들과 며느리 그릇에서도 발견돼야 맞잖아요. 하지만 제 그릇에서만 머리카락이 발견되니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하면서도 그래도 설마 아닐 거야 하며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유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덤덤한 척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농락하듯이 매번 머리카락을 떨어뜨렸어요. 화내자니 째째한 것 같고 모른 척 하자니 열받고 이게 밥 차리라고 했더니 반항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도 제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 일부러 내 그릇에 머리카락 몰래 넣는 거지? 제가요? 아니요. 설마요. 며칠째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게 흔한 일이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요리가 서툴러서 그래요. 머리 묶고 요리하는 거야? 아까도 보셨잖아요. 머리 묶은 거. 그런데 왜 자꾸 머리카락이 들어가냔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근데 어머님, 그 머리카락이 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어머님 걸 수도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내 머리카락은 파마머리인데 이건 생머리잖아. 길이도 길고. 우리 집에서 긴 생머리가 너 말고 누가 있니? 아무튼 제 거 아니에요. 너 자꾸 이렇게 뻔뻔하게 굴 거야? 제가 뭘요? 너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잖아. 내가 밥 차리라고 하니까 머리카락으로 시위하는 거니? 증거 있어요? 제 머리카락이라는 증거 있냐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짜증나잖아요. 뭐 짜증이 나? 밥 차리라면서요. 그래서 밥 차렸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으면 제가 어떤 심경이겠어요? 나는 조심해달라는 얘기야. 네 머리카락 발견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니. 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그리고 너 시어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제 머리카락이라는 증거 없잖아요. 가만 보면 어머님이 저 잡고 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매일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한 번만 더 그릇에 머리카락 있어봐. 그럼 내가 너 단단히 의심할 거야. 너무하세요, 정말. 저는 정말 노력한다고 하는 건데 왜 항상 마음에 안 드시냐고요. 며느리는 갑자기 펑펑 울더니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아들이 다가와 저희를 말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혜진이 딸처럼 아껴준다고 했잖아. 아, 그런데 왜 맨날 화만 내? 내가 언제 맨날 화냈어? 아니잖아. 안 그래도 혜진이 시집살이 하면서 힘든데 더 힘들게 해야겠어? 내가 시집살이를 시켰어? 누가 그래? 아무튼 이제 그만 좀 해. 머리카락이 무슨 대수라고. 아들 키워봐야 남이라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그렇게 며느리는 매일 실수인 척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차곡차곡 모아 언젠간 증거로 쓰려고 했죠. 회사에 아주 친한 30대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에게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음식에만 머리카락을 넣어주는 거 있지? 걔가 아직도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전이 아니라고 발뺌하니까 정말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아예 발뺌해요? 지 머리카락이 절대 아니래. 어머머, 뻔뻔한 것 좀 봐. 누가 아니래? 뻔뻔해서 더 얄미워. 아줌마, 그러지 말고 그거 검사해봐요. 무슨 검사? DNA 검사요. 일단 며느리 머리카락을 구해서 대조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검사가 있어? 요새는 유전자 검사도 다 머리카락으로 할걸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알아봐 줄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DNA 검사?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하는 그놈의 증거. 제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작전을 짠 후 저는 며느리에게 머리카락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왜요? 왜긴 왜야. 검사해보려고 그런다. 내가 여태껏 음식에 있던 머리카락 다 모아놨거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냐? 그러니 머리카락 얼른 뽑아다오. 싫은데요? 뭐? 의심받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뽑을래요. 그럼 내가 뽑아야지 뭐. 아!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재빨리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무시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머리카락과 지금 뽑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며느리를 혼쭐을 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제 말이 아니라고 우기는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하는 김에 유전자 검사 해보시던지요. 유전자 검사? 그 있잖아요. 친자식인지 아닌지. 아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요즘 얼마나 난리인데요. 다 키워보니 남의 자식이었다며 이혼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여태껏 안 해보셨어요? 요즘엔 몰래 많이들 하던데. 이왕 하는 거 손자 유전자 검사까지 제대로 싹 해봐요. 한 번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드님이랑 손자 닮았어요? 글쎄, 아들보다는 며느리랑 더 닮긴 했는데. 그럼 검사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솔깃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면 진작에 친부에게 엉겨붙었겠죠. 가난한 저희 집에 빌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흰머리를 뽑아주겠다고 한 뒤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때 동료의 도움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몰랐다면 저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검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유전자 검사서가 동료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괜히 제 집에 우편으로 붙여놨다가 며느리한테 책 잡힐 것 같아서 동료가 대신 받아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동료가 갖다준 종이를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동료는 잠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동료를 다그쳤어요. 빨리 말해줘, 응? 저기, 여사님. 뭔데? 친자가 아니라는데요? 누구랑 누가? 아드님이랑 손자가요. 뭐라고? 그게 진짜야? 네,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릇에 들어있던 머리카락은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일치한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손주가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아드님께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친손자라고 생각했던 손자가 내 손자가 아니라니. 그럼 누구의 자식이란 말인가요? 그날 저는 어지러움을 느껴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왜 벌써 오셨어요? 네? 저요? 이런 나쁜 년. 저는 다가가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때려요? 왜? 갑자기 대뜸 사람 때리는 법이 어딨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말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걸 건네받은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자가 아닌데 너는 알고 있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시뻘개져? 너 알고 있었지? 다 알면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지.
어머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끔 잘못 나온대요. 됐고,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짐 싸. 어머님, 끝까지 거짓말 할 거니?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면 뭔데? 그게요, 사실 저도 헷갈렸어요. 뭐? 나을 때까지는 누가 하기인지 몰랐다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딱 한 번 실수였어요. 저 정말 오빠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우리 애 예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아들 나더러 키우라고?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깊다고 하잖아요. 설마 이제 와서 저희 내쫓으실 거 아니죠? 저 갈 곳 없어요. 가진 돈도 없고요. 뻔뻔한 년. 네가 내 음식에 머리카락 넣어준 덕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구나.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운한 마음에 제가 쪼잔하게 머리카락 넣었어요. 하지만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제 상황 아시잖아요. 건방진게 어디서 시댁을 우습게 알아? 우습게 본 적 없어요.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 애 살리려고. 진짜 친부는 누구야? 여기서 당장 말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 안 해? 너 그럼 내가 고소해? 죄송합니다. 빨리 말해.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게 오빠가 초창기에 많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누군데? 있어요, 평범한 사람. 누군지 말 안 해? 지금 당장 찾아가자. 일어나, 어서. 그게 유부남이에요. 뭐? 저도 미친 거 알아요. 실수였다고 했잖아요. 아휴, 내 머리야. 유부남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이 사실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오빠 알면 저 쫓겨나요. 어머님도 오빠 불같은 성격 아시잖아요. 미쳤니?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맨날 야근하고 고생하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렇게 아들이 올 때까지 저와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희 모습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또 둘이 싸웠어? 아, 그만 좀 하라니까. 저희가 아무 말이 없자 아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분위기가 왜 이래? 네 자식이 아니래.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속았다고. 친자가 아니었어. 검사까지 해봤어. 아들은 며느리가 들고 있던 검사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진짜야. 너, 날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나도 잠깐 실수한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너는 날 호구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들은 갑자기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으니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어요. 며느리는 몸을 웅크리며 울고 있었고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집을 뒤엎었습니다. 한참 동안 물건을 던진 아들이 며느리에게 묻더라고요. 누군데? 누구야? 같은 공장 사람. 누구냐고 물었어. 서 과장님. 그러니까 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거야? 오빠가 바빴잖아. 내가 뭐가 바빠? 바쁜 건 서 과장이 더 바빴지. 그놈이랑 붙어먹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어? 왜 하필 서 과장이야? 그 재수없는 새끼를 왜 만났냐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 과장이 알고 있어? 너 애 낳은 거? 임신 사실조차 모를 거야. 환장하겠네 진짜 씨.
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 서 과장님은 그냥 잠시 내가 미쳐서 만난 거야. 오빠한테 서운해서 홧김에 그런 거라고. 지금 당장 서 과장한테 전화해. 얼른 오라고. 안 돼. 난 못해.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 하나에 저희 집안은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친아빠인 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서 과장에게 주먹을 날렸고 서 과장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서 과장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묻더라고요.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왜 주먹을 날려? 몰라서 물어요? 뭘? 아니 뭐가? 왜 그러는데? 혜진이랑 만났다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면서요. 뭔 소리야. 내가 누굴 만나? 증거 다 있습니다. 그거야 아주 잠깐 만난 거지. 그나저나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그러나 이 사람아? 당신애 데리고 가요. 뭐? 친부가 당신이라고요. 실제로 보니 아이가 서 과장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친아빠구나 할 정도로요. 저와 아들은 여태껏 감쪽까지 속은 거였습니다. 서 과장은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나 와이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자를 만나?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건 안 돼. 데리고 가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나더러 친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라고? 잠깐만 좀 있어봐. 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미칠 것 같다고. 당신 와이프가 알면 어떻게 될까? 혼외 자식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주 볼만할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나는 와이프 사랑하고 있어. 저 여자랑은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야. 서로 같은 마음이었어. 남자가 돼가지고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주 찌질하네. 그래, 나 찌질한 놈이야. 못돼 먹은 놈이고 한심한 놈이니까 제발 나 좀 놔줘라. 애 데리고 가라니까? 보육원에 맡기면 되잖아. 아니면 뭐 교회 같은 데 떨구면 되지 않을까? 이 인간이 진짜 제정신인가? 나 애 못 키워. 절대 못 키우니까 그냥 버리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서 과장에게 다가와 뺨을 때렸습니다. 서 과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서 과장을 노려보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나쁜 자식. 아니 임신을 했으면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 책임진다며. 이혼하겠다며. 내가 언제? 당신을 믿은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나 이혼 안 해. 돈 붙여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 꼴랑 월 300버는 사람이 우리까지 책임지시게요? 어이없어서 정말. 와이프랑 안 좋다면서. 와이프랑 각방 쓰고 진정한 사랑은 나라면서. 이 나쁜 자식아. 왜 나한테 그래? 너도 즐겼으면서. 뭐? 즐겨? 스릴 있고 좋다며. 너도 남자친구 있었잖아.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르지. 당신은 불륜이고 나는 실수인 거지. 실수? 실수해서 애를 낳았어? 그리고 이 자식이 친아빠인 척 여기 살았던 거잖아. 친부가 그쪽인 줄 몰랐지. 솔직히 그쪽 애가 아니길 바라고 있었어. 매일 기도했거든. 제발 서 과장 애가 아니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그런데 그쪽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알아? 미련하고 바보 같은 애가 애를 낳았겠지. 뭐라고? 네가 똑똑했어 봐. 이미 처신을 잘했겠지. 나쁜 놈. 한 달에 50만 원 줄게. 그게 내 한계야. 너도 내 월급 알잖아. 쥐꼬리만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많이 쳐줘서 그렇게 준 거야. 그쪽 와이프한테 폭로할 거야. 그러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왜? 안 돼? 이혼까지 생각했다며. 와이프만 보면 돌덩이 같아서 아무런 감흥이 안 느껴진다며. 이미 숱하게 바람 피우고 있었다며.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손에 증거 하나 없을까봐? 그쪽이랑 만나면서 내가 증거 하나 안 남겼을까봐 그래? 대화 내용 캡처만 해서 보내도 당신은 이혼 소송이야, 이 인간아. 그러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나도 너 가만 안 둬, 이 아저씨야. 탈모에 배 나온 이 아저씨를 내가 왜 좋아했나 몰라. 미쳤지 정말. 그렇게 둘은 한참이나 싸웠고 결국 서 과장은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마셨고 며느리는 탈진해서 주저앉았어요. 인생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앞으로 어머님께 장난도 안 치고 성실한 며느리가 될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보셨잖아요. 그 사람 우리 아이한테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버리자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며느리가 아닌데 내가 왜 널 며느리로 받아주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한테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우리 아들이랑 나만 희생을 해야 하냐고.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 안 보고 싶으시겠어요? 출근하면 손주 아른거린다면서 퇴근하자마자 오셨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친손주였을 때 일이지. 지금은 꼴도 보기 싫다. 어머님,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자고로 애는 친부모 밑에서 커야 하는 거다. 며느리는 무릎 꿇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싹싹 빌더니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손주를 많이 예뻐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아른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제 친손주가 아니니 돌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몇 번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걔는 어떻게 지낸다니? 결국 서과장 아내한테 폭로했나봐. 서과장 이혼한다고 소식이 들리네. 이제 거기서 같이 살려나? 그거는 아닌가봐. 지방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원룸 월세 내며 살면서 급식소에서 일하려나봐. 그래, 애 키우면 이래야지.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찢어지게 되었네요. 결국 이렇게 될 걸 처음부터 솔직하게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어차피 애는 점점 커갈수록 우리 아들과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당담함과 용기에 감탄을 하게 되네요. 사실 아직도 그때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친아빠를 속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쭉 발뺌을 하고 살 수 있었던 건지 여러모로 한심하네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이지만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겪었으니 이제는 해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날게요.